어쨌든 뭐 그런 과정을 거쳐서 기름장어가 이겼습니다. 기름장어가 60.7, 뭐 이 정도면 압도적이죠. 그 외에는 뭐 볼 필요도 없고, 뭐 박주민 같은 애는 뭐 퍼센트를 따질 것도 없네요. 어쨌든 기름장어가 60%를 차지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은 대의원 측에서 57.2, 권리당원 측에서 67.3, 국민 여론에서 64.02. 이때 국민 여론은 민주당 지지층만 모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전화 딱 해보고 어느 당을 지지했습니까 하면 통합당 하면 끊어봅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남는 사람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당원에서 62.8. 그러니까 당심이든 민심이든 민주당 쪽에서는 60% 안팎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제일 긴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예, 인격 파탄자가 보면 또 미칠 겁니다. 자, 인격 파탄자가 볼 때는 다음 대선 경선할 때는 이 경선 룰을 잡아 뜯어 고치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하겠죠. 그러면 경선 룰을 가지고 기름장어 대 인격 파탄자의 2차전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기름장어와 인격 파탄자가 2차전을, 즉 제일 먼저 붙게 될 때는 1차전은 이걸로 보고 2차전을 붙게 되면 뭘로 붙습니까? 제일 먼저 경선 룰을 가지고 한바탕 잔치가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대개분들이 대부분 이낙연 기름장어를 지지하잖아요. 대개분들과 이재명 지지자들 사이에 한바탕 과당탕 붙을 텐데, 그러고도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즉 인격 파탄자가 떨어져 버리면 이재명이가 순순히 승복을 할까요? 선거법에 의하면 경선이 일단 진행되어 버리면 승복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로 승복해야 됩니다. 그러자면은 이재명이가 이 경선에 참여할까 안 할까? 기름장으로는 이렇게 불러다 놓고 떡을 만들어야 남는 장사인데, 이재명이가 이거 불리한데 싶으면은 어쩌면 경선에 참여하지 않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기름장어는 지금 자신을 지지해줬던 이 사람들의 충성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다 조금 더 문바 또는 대개문 노릇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순서가 딱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요 60%의 당심을 잡아 나가려고 그러면 저 인격 파탄자가 덤벼들기 전에 이것을 확 충성도를 확보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더욱더 대개문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야 될 텐데, 이 기름장어가 대개문 역할을 하면 국민들로부터 멀어질 텐데, 그럼 지지율이 떨어져서 오히려 이재명한테 불리할 텐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기가 막힌 현실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 국민들로는 점점 더 나머지 다른 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환멸을 느끼게 만들어버리면 너무 지저분하다, 와 정겨롭다, 옛날에 김무성이가 그랬듯이 이쪽에서도 그런 잔치가 한바탕 벌어지면 정말로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때는 자유우파 쪽으로 기회가 올지도 모르는데, 그 기회를 주워 담을 그릇이 없네. 아이고야, 뭔가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최재형 감사원장님이 그 그릇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때까지 뭔가 나와야 되는데 하는 시간이 좀 불편하게 계산이 됩니다. 어쨌든 최재형 감사원장이 좀 이 그릇이 되어 가지고 경선 분위기일 때는요, 이쪽 분위기 안 이렇죠?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분위기가 일 수가 없어요. 경선적 하나만 하는 경선, 동시 시청자 숫자가 4,000명대라 그러면 이건 다 망한 경선이죠. 이런 경선을 할 필요가 없는, 완전히 말아먹은 경선이죠. 물론 자기네들끼리 뭐 온라인 투표하니까 대의원들, 또 권리당원들, 일반 당원들, 이거 뭐 숫자는 적어도 참여해가지고 뽑아내는 거는 가능하죠. 참여자가 적어도. 그런데 여기서 또 웃기는 거는 몇 표 이런 발표가 또 안 나옵니다. 뭐 제가 찾아보기로는 안 나왔는데 좀 있으면 나오겠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기사가 완전하지 이게 픽스가 안 됐으니까. 표 숫자가 나오면 정말 재밌을 텐데 그 표 숫자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좀 있으면 한 2시간 지나면 나오겠죠. 분명히 우파한테, 자유우파한테 기회가 옵니다. 이 기름장어는요, 인격 파탄자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대의원들하고 권리당원, 일반 당원 당심을 꽉 더 잡아야 돼요. 더 단단하게 잡아야 돼요. 그러면 문재인에게 충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기름장어의 대개문화, 이것이 진행되는 거죠.
어쨌든 기회는 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아먹을수록 기회는 오는데 기름장어가 앞으로 어떻게 이 전국을 헤쳐나갈지 저도 기름장어에 대해서는 뭐 한몫하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기름장어를 아주 석쇠에 올려가지고 기름장어 맛있잖아요. 석쇠에 올려가지고 일식으로 요리할까요? 한식으로 고추장을 바를까요? 아니면 간장을 바를까요? 발라가지고 맛있게 구워 먹어버릴 겁니다. 여러분도 같이 드실 거죠? 예, 제가 기름장어를 맛있게 구우면 하루에 한 번씩 구울까요? 네, 반찬 때마다 끼니 때마다 아무래도 저는 간장 쪽이 맛있더라고요. 고추장보다. 간장 싹 발라가 그 간장도 설탕하고 잘 이렇게 조합을 해야 돼요. 꿀 바르면 더 맛있고 해가지고 착 앞뒤로 바르고 한번 굽고 난 다음에 또 한번 싹 바르고 또 한번 굽고 또 한번 싹 발라가지고 세 번 구워야 맛있어요. 아, 고추장이 맛있습니까? 네. 어쨌든 기름장어를 요리할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삶은 소대가리 국밥이냐 기름장어 구이냐, 뭐 기름장어 구이는 제가 쏜다 이 말 안 했습니다. 혹시라도 삶은 소대가리 국밥은 분명히 쏩니다. 그 날짜가 가까이 올 겁니다.